삶은 지금 이 순간이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에카르트 톨레. 동양의 수련은 모두 호흡에서 출발합니다. 몸의 균형도 마음의 조율도 또 몸과 마음의 연결도 호흡을 잘 알아차리고 하면 가능합니다. 호흡이 어떻게 그처럼 대단한 역할을 할까요? 생명이 살아가는 자체는 자율신경계의 작용 덕분입니다. 호흡, 심장 박동, 혈압 조절, 소화 등은 의지 없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사실 사는 게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만 자율신경계의 작용으로 지금도 생명을 이어가는 데에는 내 의지가 거의 개입되지 않습니다. 내가 땅이 꺼질 듯 한숨 쉬는 순간에도 몸은 자율적으로 나를 살리기에 여념이 없으니까요. 오로지 나의 음울한 생각이 몸의 생기를 쏙쏙 앗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로 자율신경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원래 자율신경계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다고 알려져 왔는데 요가 수행자를 대상으로 실험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연구를 더 해보니 호흡을 천천히 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뇌파 사이클도 느려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깊은 호흡으로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된 것이지요. 자율신경계는 세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장신경계가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스트레스의 반응과 처리는 교감, 부교감 신경계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두 축은 상호작용합니다.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갑니다. 교감신경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흥분합니다. 그러면 투쟁 도주 반응이 일어나죠. 교감신경계가 만성적으로 각성되면 반드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역경을 이겨내고 뭔가를 극복하며 달려가는 일상의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에 따라 소화불량, 대장염,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 내분비계 관련 질환 등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에는 정신작용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은 편도체가 민감해집니다. 편도체는 위협에 대처하는 반응을 하고 암묵기억, 무의식적 경험을 만듭니다. 그런데 편도체가 민감해지면 기억을 왜곡하고 특성 불안, 상황과 관련 없이 계속되는 불안을 과장하고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해마 활동을 억제하죠. 해마는 명시기억, 의식적 경험을 형성하는 일을 합니다. 새 뉴런이 자라는 드문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코르티솔과 당질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이 해마의 시냅스 연결을 약화해 새로운 기억을 방해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감신경계가 각성되면 편도체가 민감해지고 해마의 기능이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나쁜 기억에 계속 휩싸여 있고 괜히 불안해하며 현재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몸과 뇌, 정신이 휴식 모드로 접어듭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고 만족감이 늘어나며 아이디어와 영감이 떠오르고 사고력도 올라갑니다. 또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분비가 늘어나 몰입도도 높아집니다. 정리하자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호흡을 천천히 의식하며 할 때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러면 우울하거나 화가 나 있기 어려워집니다. 현재 경험하는 것들도 흐릿하지 않고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깊은 호흡은 몸, 마음의 건강은 물론이고 일상의 질까지 높여줍니다. 호흡은 수면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동의보감 내경편 신형 부분에 형과 기는 수요를 정한다 라는 대목을 잠깐 소개합니다. 선철이 논하기를 바다의 밀물과 썰물은 천지가 호흡하는 것으로서 하루 2번씩 오르내릴 뿐이다. 그러나 사람의 호흡은 하루에 13,500번이나 된다. 그러므로 천지의 수명은 유구하여 끝이 없지만 사람의 수명은 길어도 100살을 넘기지 못한다 라고 하였다. 옛 사람들은 하루에 13,500번 호흡했다고 합니다. 한 호흡에 드는 시간을 얼마로 잡았을까요? 하루의 시간을 2 호흡수로 나누면 6.4초가 나옵니다. 한 호흡을 평균 6.4초로 잡은 겁니다. 실제로 호흡의 길이를 재보면 좀 편안한 상태일 때 저 정도 길이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언제 숨이 짧아지나요? 화가 나면 여러분의 숨은 어떤가요? 길어지나요? 짧아지나요? 바쁠 때 숨은 어떤가요? 길어지나요? 짧아지나요? 단순하게 보면 숨이 짧아지는 원인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화가 날 때, 또 하나는 너무 바쁠 때. 그렇다면 화를 잘 내고 다급한 성격의 소유자는 호흡이 짧아질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호흡은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성격은 맥과 관련이 깊습니다. 맥은 온 몸에 있는 기와 혈의 흐름입니다. 맥이 급하고 자주 뛰는 사람은 대체로 기혈이 허해지기 쉬워 신기도 사라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이때 신은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을 북돋우고 일으키는, 즉 생화의 역할을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즉 성격이 급하면 호흡도 짧아지고 맥도 급해서 자기를 북돋우고 일으키는 힘을 간직하기 어렵습니다. 선은 스님들이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명상입니다. 좌선, 화두선, 참선, 이런 이름들에 모두 선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명제가 선에서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생각, 느낌, 감각에 깨어있는 훈련입니다. 몸과 숨과 마음이 계속 함께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야 평화로워지고 삶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몸과 숨과 마음이 어떻게 함께 할까요? 처음에는 호흡으로 출발합니다. 자기 숨을 헤아리는 행위를 수식관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숨쉬기를 헤아려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쉴 식은 스스로 자와 심장심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자는 사람의 코를 그린 글자거든요. 코와 가슴 사이 드나들물 숨쉰다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든 숨쉬기는 알아차리며 해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죽을 때까지 이 수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어떤 의도를 품느냐에 따라 숨이 달라집니다. 숨의 고르기, 빠르기, 깊이, 리듬 등은 의도에 바로 영향을 받거든요. 또 마음의 습관을 보기에도 좋습니다. 숨을 깊고 고르게 쉬려고 하면 뜻대로 안 될 때 계속 짜증을 내거나 그럼에도 자꾸 통제하려고 안다라는 태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건 숨쉬기 연습이지만 내 마음 습관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숨을 느끼는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는 편안하고 부드럽게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주 편안하고 부드러운 숨이 이어지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운 마음을 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일상에서 숨을 바라보는 일이 마음 관리입니다. 호흡 수련의 본질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마음을 끝까지 붙이는 겁니다. 호흡을 깊이 있게 수련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얕은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것으로 충분해. 그러나 그게 가장 어려운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허리를 똑바로 세우되 편안하게 합니다. 코끝과 입술 윗부분에서 숨이 들고 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들숨에 코끝이 조금 서늘하고 날숨에는 조금 따뜻해지는 온도를 느껴봅니다. 숨에 길이 있는 듯 그 길을 따라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생각은 흘러가도록 둡니다. 자신에게 고요해질 시간을 허락하고 거기에서 활력을 얻는 중입니다. 유난히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와 집중이 어려우면 호흡에 숫자나 어절을 붙여 해봅니다. 들숨에 가볍다. 날숨에 편안하다. 들숨에 가볍다. 날숨에 편안하다. 들숨에 가볍다. 날숨에 편안하다. 들숨과 날숨에 동사를 붙여서 1분간 반복합니다. 그 다음 3분, 5분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반복하는 동사 자체에
더 마음이 쏠릴 수 있으니 집중이 좀 되면 말을 내려놓고 숨 자체에 마음을 모아봅니다.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래전에 부모님과 명상센터에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밥 먹다가 랜덤으로 종을 치는데 종소리가 들리면 식당에 있는 사람들 모두 그대로 멈춰야 합니다. 입에 음식을 물고 있든 젓가락질을 하든 멍하게 있든 이 종소리는 뭘 먹는지도 모르게 흘러가는 순간을 멈춰서 알아차리는 목적에서 하는 겁니다. 틱나탄 스님의 수행센터에 이와 닮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말하기 전 심호흡 몇 번을 카운트하게 합니다. 이게 확장되면 전화가 와도 바로 받지 않고 숨을 몇 번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받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많은 틈이 이렇게 몇 번의 심호흡으로 채워집니다. 피드백을 습관대로 하지 않고 알아차리며 하게 합니다. 전화를 걸 때도 3번 심호흡 후에, 서류를 뗄 때도 3번 심호흡 후에, 차례를 기다릴 때도 계속 심호흡 3번, 유독 열받는 전화를 많이 받아야 하는 날, 급하게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야 하는 날, 계속 뭔가를 반복해서 해명해야 하는 날은 이 방법이 마음의 안정을 줄 겁니다.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해야 할 일을 마음 편하게 하나하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매번 3번씩 호흡하고 해나가자면 안 그래도 바쁜데 일이 더 늦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이 안정돼서 실수가 적습니다. 또 그렇게 쫓기는 마음이 없으니 같은 일을 해도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죽음 명상을 하면서 내가 곧 죽는다면 지금 무엇 할까 하고 물었는데 제 대답이 너무 선명해서 뿌듯했습니다. 지금 침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쉰다고 해보죠. 끝까지 후회하지 않을 일이 무엇인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려면 아무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일은 일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더라도 그건 그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 나는 나 자신과 함께 하겠지요. 그렇다면 나를 만나보고 알아가는 이 자체는 당장 몇 시간 후에 아니 몇 분 후에 죽더라도 하는 게 맞고 할수록 좋다는 결론이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 하나 잘 보고 간다면 이 삶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허락된 목숨에서 마지막 몇 번의 숨이 더 남았다고 해보죠. 이 숨을 따라가면 다음 숨이 있을지 없을지 나는 모릅니다. 지금 내쉬는 숨이 마지막이 될지 다시 숨을 한 번 더 들이마시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아마도 그저 한숨 한숨을 따라가겠죠. 이때 한 번의 숨이 삶과 죽음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숨 한숨을 따라갈 수 있다면 두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정신이 깨어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숨을 바라볼 줄 안다는 것에는 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그 안에서 교차하고 있다는 걸 마음을 잘 모으면 알 수 있죠. 지금 내 안에서 삶과 죽음이 거칠게 오가는구나 하는 것도요. 이 숨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내 마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숨이 떨어질 때까지 숨으로 마음 공부를 해나간다고 생각하면 삶도 죽음도 작게는 오늘 하루도 다 괜찮다 싶습니다. 지금 숨 잘 쉬고 계신가요?